이번 시간에 2024년 3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우리 조세 분류기준 익숙한 문제 나왔는데요. 이때는 독특하게 과세권자, 정답이 1번이었어요. 과세권자에서 보통 정답으로 하는 경우는 적은데 대부분 종가세, 종량세 이거 가지고 많이 내는데 이때는 국세, 지금 법인세하고 재산세를 넣어놨는데 재산세라는 게 대표적인 지방세 항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해서 들어갔던 문제여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보기 3번에 보면 과세물건 측정 단위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로 나뉘고 종가세, 부가세 맞죠. 그 다음에 종량세에 보면 주정에 대한 주세, 자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라는 거, 주로 이제 여기서 틀린 지문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1번 과세권자에서 나왔었다. 자, 42번의 특관자. 자, 국기법상 특관자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본인을 기준으로 특관자면 상대방은 특수관계인이다. 자,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2번에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한다. 자, 이렇게 굳이 지역적인 걸 왜 냈나 모르겠어요. 3번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맞거든요. 맞기는 한데 우리 재경사 범위에서는 조금 많이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4번에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그 밖의 사용인은 법인과 특수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다 특관자예요. 그러니까 사용인도 당연히 특수관계에 포함이 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은 너무 쉬웠죠. 우리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윤리 문제 같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1, 2, 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에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를 구체화한 거다? 아니죠. 실질과세를 해야 평등하게 되죠.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입니다. 자, 44번에 보면 국기법상의 이의신청 심사 심파 청구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국기법상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2번, 이의신청을 하려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항상 90일이에요. 근데 여기 60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3번에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다. 맞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맞고요. 4번,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아니요, 90일 이내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45번에 보면 미완료소득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미완료소득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해서 미완료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맞죠? 2번,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자, 여기가 미완료 적용 대상 맞고요. 3번, 미완료 소득에서 차기 환료 그리고 이월된 초과 환료를 차감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인데 거기에 몇 프로요? 20% 과세하죠. 자, 근데 여기 10%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4번에 초과 환류가 발생하면 올해 환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넘어가는데 2개 사업연도 2년 동안 넘길 수가 있죠. 자, 46번에 보면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경우, 자, 소득 처분인데 추가적인 과세 1번에 보면, 자, 업무용 승용차 이거 누가 썼어요? 임직원이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 미사용 금액이 상여로 처분이 되고 추가적인 과세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에 보면 특례기부금한 노초가 이거 기타 사유출이죠. 3번에 대손충당금 유보죠. 4번에 업무무관이자 기타 사유출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7번에 보면 수익 항목인데 입금 불산입으로 해야 되는 애를 골라버려요. 가번에 채무면제이익, 나번에 국세, 과온합금, 환급금이자. 자, 이거 입금 불산입이죠. 그러니까 나가 입금 불산입이고요. 다 해보면 송금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자, 송금이었던 데가 환입이면 걔도 입금이죠. 그러니까 입금 맞고요. 라번에 자산의 임대료, 얘도 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은 나밖에 없죠. 나 200만 원. 그 정답은 1번. 자, 48번에 송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버려요. 1번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자, 이건 송금 아니죠. 잉여금 처분 항목이니까. 2번에 국세 강제징수이나 강제징수비. 자, 이런 어떤 제재 목적 송금 아니고요. 3번에 임연상여금 한도 초과에 송금불산입하죠. 4번에 본사건물 재산세는 송금에 해당이 돼서 정답이 4번. 49번 업무용 승용차가 거의 문제 안 나오는데 이때 나왔어요. 나오면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세 번째 줄, 문제 세 번째 줄에 보면 24기 사업연도의 송금불산입 금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송금불산입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왔는데, 자, 근데 보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료 1번에 손익계산서 비용이 뭐가 되냐면 감가상각비 1,000만 원에 차량 유지비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자료 2번에 보니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대요. 자,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에 관해서 송금 산입하고 싶으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송금을 산입하지만, 관련 비용이 1,500만 원까지는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봐줘서 일단 인정해 주기로 했죠. 근데 지금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요? 감가상각 1,000만 원에 기타 비용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업무 사용한 걸로 일단 봐줬어. 자, 그럼 업무 사용한 걸로 봐줬는데, 그럼 송금불산예배금은 어디서 나올 거냐? 뭐에서 나올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만 송금을 인정해 주니까 감가상각비에서 한도 초과 금액이 200만 원만큼 나와서 정답은 2번에 있는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걸 시험장에서 이걸 생각해서 이렇게 푸시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서 문제가 이 정도 범위에서 나왔으니까 이 정도 문제만 풀고 들어가는 거, 그게 제 입장에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처리라고 볼 것 같아요. 업무용 승용차를 그렇다고 다 하나하나 공부해서 다 계산하는 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가자. 자, 50번. 예전이랑 다르게 나왔죠. 이 문제도 보시면, 다음은 주3일건설의 24기 공사 내역인데, 회사가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이 뭐냐? 완성 기준은 뭐예요? 공사를 하는데, 완성 기준이란 건 공사하는 동안 또는 수익 비용 인식 안 하다가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수익 비용을 전부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사를 봤더니 공사 기간이 어때요? 24년 9월 1일부터 26년 1월 10일이니까 1년이 넘어. 그러면 장기공사고, 장기공사는 무조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비용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24년도에 수익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들을 뽑아보면, 일단 진행에 따른 수익 금액을 보면 도급 금액이 150억인데요. 진행이 몇 퍼센트 됐어요? 공사비 기준으로 가야 되죠. 공사비 기준으로 24년도에 40억이 투입이 됐고요. 총공사 예정호가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40만큼 진행이 됐으니까 40%죠. 그러면 60억만큼 수익 대상이 됐어야 되고요. 자, 비용 금액도 누락이 됐겠죠. 완성 기준이니까 비용도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24년도에 발생한 비용이 얼마예요? 40억만큼 누락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이 입금에 산입이 돼야 되고, 이 금액만큼이 손금에 산입이 돼야 돼서 정답은 1번. 입금 산입 60억, 손금 산입 40억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이 문제도. 자, 51번 문제도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내용 봐보면 이렇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요. 1번에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포함하고요.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주변기기 포함해서 얘네들은 취득한 연도에 비용 처리하면 그대로 전부 다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애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를 계상하면 송금으로 산입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에 유형자산 잔존가액은 0. 하되 정률법으로 할 때는 5%로 한다. 맞죠? 3번. 자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거. 자, 100만 원 이하짜리 소액. 자, 이런 것까지 자산 잡을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하도록 인정해 줄게. 다만 100만 원 이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었죠. 사업 개시할 때 또는 업무 성격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애들은 비용 처리가 아니라 자산 잡으세요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읽어봐요. 3번에 보면 자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로 100만 원 이하인데 사업 개시 때 취득하는 애들, 얘네는 전액 다 송금 인정한다? 아니죠. 이때는 자산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이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4번에 광업권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신고하지 않으면 뭐로 가요? 생산량 비례법. 자, 52번. 이건 전형적인 감가상각 문제예요. 회사 상각액과 상각 범위액을 보는 건데, 건물을 봐요. 건물은 당기 상각액이 120.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리고 상각범위액이 200이요. 자, 200인데 120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시인부족액이 80만 원이 발생했는데 전기 2월 부인액이 얼마 있냐? 100이 있죠. 그러니까 0.8만큼을 송금 산입할 수 있고요. 자, 트럭은요. 범위액이 300인데 160 했어요. 시인부족액이지만 전기 2월 부인액이 없죠. 그러니까 조정이 없고요. 트럭은. 비품은요. 300을 생각했는데 범위액이 200이요. 그럼 한도초가액이 100이 나오죠. 한도초가액이
생각할까요? 그러면 100하고 마이너스 80이니까 20만 원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할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의 주3일은 국가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0억짜리를 7억 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하면 정상가액이 7억이에요. 자, 근데 회사가 실제 5억 원에 양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 자체는 2억인데 이걸 누구한테 했어요? 국가한테. 그러니까 특례기부금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53번에 묻는 문제는 기부금으로 의지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답은 1번에 2억 원, 즉 특례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2억 원이 된다는 거죠. 자, 54번. 이건 접대비 문제죠. 기업업무 추진비.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1번에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그 고객이 조직한 골프 클럽, 자, 고객들이 조직한 단체에다가 지급하는 금품이 있대요. 그건 뭐예요? 거래처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대비로 볼 거고요. 2번.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접대비 포함이 되죠. 맞고요. 3번. 법인의 생산품 등으로 접대를 하면 접대비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뭐요? 큰 거. 접대는 세법이 싫어해서 항상 둘 중에 큰 금액으로. 4번에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자, 이거는 그냥 광고 선전비죠. 그런데 여기 접대비로 본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55번. 지급이자에 대해서 소득 처분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에 비실명 채권증권, 이거 상여죠. 2번에 건설자금, 이건 유보고요. 3번에 업무무관,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이죠. 4번에 채권자 불분명, 얘가 대표자 상여. 그래서 올바르게 된 건 정답은 4번인 거죠. 자, 56번은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인데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단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에 물어봤어요. 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어렵지 않죠?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면 항상 대손충당금은 회사가 설정한 금액하고 세법상 한도 금액을 비교할 텐데, 이 한도라는 거는 두 가지의 곱이에요. 하나는 채권 금액이고 두 번째는 설정률인데, 설정률은 1%하고 실적률 중에 큰 비율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회사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T계정을 한번 봐보면, T계정을 보면 기초충당금이 기초가 2천이 있었고요. 회사의 대손 금액은 없었어요. 자, 단기 대손은 없었고 단기 설정액이 1,000이 돼서 기말 잔액이 3,000이 됐죠. 자, 그러면 회사 설정 금액은 우리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3,000으로 본다고 했고, 얘랑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면 채권 금액을 먼저 뽑아야 되는데, 채권 금액은 우리 자료 2번에 나오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20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실적률을 보려고 했는데, 대손 실적률은 단기에 대손 발생액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는 대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인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1%만큼이 될 거니까 얘는 2천만 원이 한도가 될 거고, 그럼 결국은 한도 초과 금액이 1,000만 원이 뽑혀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57번에 보면 준비금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해약 환급금은 누가 하나요? 얘는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네, 증권회사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2번에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조특법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준비금은 송금에 산입되는 환입하거나 비용과 상계하기 때문에 송금 산입할 때는 조세부담 경감하고 환입할 때는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보면 복구충당금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하지 않죠. 자, 58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직원인 김삼일 씨 특수관계자죠. 사택 무삭 제공. 자, 직원한테 사택은 부당이익이 아니죠. 2번. 임원 특수관계인이죠. 시가 8억 원짜리를 9억에 팔았어. 그러면 회사가 이익을 받죠. 그럼 부당이익이 아니에요. 3번. 대표이사 특권자죠. 업무와 관련 없이 1억 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은 부당이익에 해당하고요. 4번 대주주 특권자죠. 토지를 1년 동안 무상으로 임차했어.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무상으로 임차했어. 회사가 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부당이익 대상이 아니다. 자, 59번 옳은 주장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면 김 부장은 내국법인의 24년도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했다. 몇 년이요? 15년간 이월하죠. 이 과장이요.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네, 맞아요. 근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건 향후 5년간 아니에요. 10년간 이월 공제가 됩니다.
자, 박 차장이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제외로 법소정 자산 총액의 20% 이상 상실하면 재해손실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박 차장 말이 맞는 말이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최사원이 내국법인의 재화를 3만 원에 공급받고 법정 지출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자, 3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3만 원 초과했을 때니까. 근데 가산세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최사원도 틀렸습니다. 60번. 옳은 설명을 고릅니다. 이번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4개월까지 가죠. 자, 근데 여기 5개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틀렸어요. 60번이 좀 어려워요. 자, 2번 보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니죠. 중간예납은 2개월 이내. 그쵸? 그래서 8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2번 틀렸고요. 3번.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중소기업은 3개월이냐? 아니요.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에요. 자, 4번에 보면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일 때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61번. 옳지 않은 것이요. 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 맞죠? 2번. 일용근로자는 원천 징수로 종결한다. 맞죠? 3번. 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아니에요. 신규 사업자건 폐업자건 소득세는 12월 31일까지죠. 자, 4번에 보면 소득세는 신고납세함으로 확정신고로 과표화세액이 확정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62번. 무조건 분리과세를 골라보라고 했어요. 1번에 국외에서 받은 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이 합산이 될 거고요. 2번에 비실명, 자, 이게 대표적인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죠. 3번에 국내 금융소득인데 원천징수가 안 됐어요. 그럼 무조건 종합소득 포함해야 되고요. 4번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이건 배당이지만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소득이 합산한다. 자, 63번.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자, 뭐 사업소득 금액 구하는 거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요. 한번 계산해 보죠.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가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억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을 보니까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더하고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아들. 자, 개인 사업자인데 본인의 급여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가족들의 급여는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정기예금이자는 얘는 사업소득은 아니죠.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기계장치 처분이익 봤더니 이 기계장치는요, 누구래요? 문제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금과 공과 중에 과태료라는 거는 더해줘야 되니까, 자, 이 금액 계산해보면 333이 나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총급여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총급여 계산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월급여액이 400만 원인 사람이니까 월급에다가 12를 곱하면 4,800이 되고요. 상여가 급여의 400% 나왔어요. 곱하기 4배 하니까 1,600이 상여가 나왔을 거고, 연월차 수당이 300이 나왔죠? 그럼 300 더하고요. 다음에 식대. 자, 식대인데 240을 받았는데 월 2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잖아요. 자, 밥을 안 줘. 그래서 돈으로 줬어. 그럼 월 20까지 비과세. 그러니까 식대는 들어갈 게 없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 25만 원씩 줬어요. 그럼 2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5만 원씩 12개월 하면 60만 원만큼이 과세 대상에 잡혀서 우리 총급여액 계산해 보시면 6,76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5번에 보면 황정남 씨의 기타 소득인데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슬롯머신. 자, 얘는요, 무조건 분리과세요. 그죠? 우리 로또나 이런 것들, 슬롯머신 당첨금 같은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합산될 리가 없죠. 분리과세니까. 그 다음 일시적인 강연료 얘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받았으면 필요경비를 빼는데, 자, 필요경비에 보면 문제에서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시적인 강력률은 얼마까지요? 60%까지 필요경비 인정이 되니까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건 400만 원이 잡혔을 거고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된 기타, 처분된 기타 소득, 이거는 필요경비가 없죠. 그러니까 300이 들어가서 기타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액은 700. 그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66번. 종소공제 중에 인적공제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거라서 표현을 해보면 많이들 틀리셨을 거예요. 대부분. 자, 일단 본인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자, 본인은 무조건 들어가고 배우자를 봤더니 배우자가 없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봤어야 돼요. 배우자는 없는 사람인데 누가 있어요? 봤더니 아들이 있네. 배우자가 없는데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직계 비속이 있는 거야. 그때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어요? 한부모 공제. 그걸 좀 생각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봐요. 자, 본인은 무조건 되고, 자, 부친이 계세요. 73세고 총급여가 400이야. 자, 총급여 500까지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친은 기본공제가 되는데 73세니까 경로 5대가 되고 장애인인가 봐볼까요? 봤더니 장애인은 아니세요. 그럼 됐고. 자, 모친은 72세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되고 72세니까 경로 5대 되고 장애인인가 봤더니 모친이요? 제일 밑에 뭐예요? 항지치료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애인 공제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봤더니 10살이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적공제 계산해 볼까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것이 150에 4명이니까 6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를 보니까 경로 5대 공제가 100만 원씩 둘 해서 200이 있고요. 장애인 공제가 200이 있으면 400이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봤더니 배우자가 없는데 직계비속이 있어. 그러니까 한부모 공제라는 공제가 추가적으로 되는데 한부모 공제가 얼마까지 돼요? 100까지 되기 때문에 이걸 500이라고 쓸 수 있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인적공제 금액이 얼마가요? 1100만 원이니까 정답은 4번. 근데 보기 3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1000만 원 선택한 분들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됐던 게 이 문제였어요. 67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그로스업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가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죠. 그러니까 그로스업은 더했다가 세액공제로 빼주는 애예요. 맞죠? 2번.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기장해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맞아요. 기장세액공제가 뭐냐면 간편장부를 해도 되는 애들이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면서 증거서류들을 제출했을 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보기 4번 보세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기장세액 공제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세액 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했을 때 그리고 신고하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합잔 뭐 이런 것들을 제출했을 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인 거죠. 자, 보기 3번에 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국외원천 소득이 있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네,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게 가능하게 되죠. 자, 68번. 옳은 것을 고릅니다. 유럽 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면 의료비 세액공제 되나요? 아니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지출한 것만 돼요. 해외니까 안 되고요. 이번에 본인을 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 자, 이거는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보장손보험이니까. 3번에 자동차 리스료를 카드로 냈대요. 직불카드로. 그러면 이게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같은 것들하고 그 다음에 리스료 이런 애들이요. 4번에 보면 중학생 자녀의 학교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나 교과서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9번에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골프회원권 맞죠. 2번에 과점주주의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 과세하죠. 4번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이거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1, 2, 4는 맞아요. 근데 3번에 전환사채 자 이건 양도세 과세 대상 아니더라. 자, 70번에 보면 옳은 것을 고릅니다. 1번에 소득세 중간연합 적용 대상은 누구만 해요? 사업소득 있는 애들만. 자, 근데 끝에 보면 기타 소득 있는 자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2번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야. 부가세 신고한 애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3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으면 확정 신고 의무가 있나요? 없죠. 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퇴직소득은 퇴직에 대해서 따로 세운 계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4번 소득세 과표와 세액의 결정 경청은 추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자, 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와서 결정하러 왔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로 한다? 실질과세, 실질조사. 실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결정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추계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71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번 부가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만 과세하는 개별이다. 아니다. 아니죠. 특정한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과세하는 거죠. 틀렸고요. 2번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대하여 각 단계별로 과세는 다단계 과세다. 맞죠. 4번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틀렸고요. 4번 국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품에 대해서 뭐예요? 명세율을 적용하죠. 근데 여기 면세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자, 72번에 옳은 설명을 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어요. 먼저 김 부장이 부가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아니에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고지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는 고지납부를 하기 때문에 1년 4번 하는 게 아니라 2번만 되겠죠. 자, 2차장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더라도 세금계에서는 각 사업장마다 발급하고 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맞는 표현이고요. 자, 박 과장이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는 없죠.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법적 증빙을 구입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세 공제 될까요? 안 되죠. 틀린 표현이고요. 최사원이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하는 자로 아니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은 상관이 없어요.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게 사업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73번 과세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 개시 과세기간을 계산을 하죠. 맞고요. 2번 폐업자의 마지막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맞죠. 3번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를 포기했대요. 그러면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아니고요. 과세기간을 개시한 날로부터 포기 신고한 일의 말일까지, 그때가 간이가세자고, 그럼 이제 포기 신고를 했으니까 그 포기 신고한 다음 달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때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을 개시했는데 나 이거 그만할게요 라고 포기 신고했으면 그 포기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가 간이가세를 적용받는 기간이고, 그 포기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뭐가 됐어요? 간이가 아니라 일반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3번이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겠죠. 자, 74번 보죠. 옳지 않은 것, 사업장에 대해서. 1번에 부동산 임대는 뭐였어요? 부동산의 소재지. 맞고요. 2번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충전하는 데는 사업장이 아니죠. 근데 사업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고요. 3번에 무인자동 판매기, 자 여기는 끝에쯤에 보면 업무 총괄 장소, 이게 사업장이고요. 4번 재화의 보관이나 관리하는 장소, 이걸 하치장이라고 하죠. 그 하치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도 맞는 표현이죠. 75번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1번에 사용인에게 경조사와 관련해서 10만 원 이내의 재화를 공급하는 것 공구로 보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1번이 아니고요. 2번 대물 변제, 이건 공급이고요. 3번에 교환 계약, 이것도 공급이고요. 4번 구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외상 판매. 자, 내가 구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됐냐 안 됐냐 이건 상관없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 거다. 자, 76번 공급 시기에 옳지 않은 것.
1번에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각부분 맞죠? 2번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를 제공하고 선불이나 후불 이 질문도 자주 나오죠. 이때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번에 내국신용장을 공급할 때는 끝에 보니까 선적일로 한다? 아니죠. 내국신용장은 인도한 날이죠. 국내 거래니까. 그 3번이 틀렸고요. 4번 무인 판매기는요. 끝에쯤에 보면 현금을 꺼내는 때, 즉 현금을 인치하는 시점 그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자, 77번 뭐죠? 영세율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에 중개무역 방식 수출 영세율이죠. 2번 국외에서의 용역 공급 맞고요. 3번 선박에 의한 외국 항해 용역 맞고요. 그래서 1, 2, 3은 맞아요. 4번에 보니까 국내에서 비거주자한테 직접 인도한 재화. 자, 이거는 영세율이 아닌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자, 국내에서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한테 인도하는 거, 이게 영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한테 하는데 이 국내 사업자가 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지정하는 쟤한테 물건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는 거, 자, 그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하는 거니까 보기 4번에 보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재화, 뭐 이거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 비거주자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양도하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78번 보면 다음 자료에 따라 일반과세자 주 3일에 24년 1기 확정신고 4월부터 6월이죠. 그때의 과세 표준을 계산해 보래요. 자, 4월 1일 날 제품을 거래처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대금은 3개월 뒤에 수령한다. 이게 단기 외상이죠. 외상. 그러면 이때는 8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될 거예요. 다음에 5월 22일 날 거래처에 운송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파손된 제품, 자, 거래처에 공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가세 포함 안 되고요. 6월 17일 날 거래관계 개선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이건 거래관계 개선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했으니까 이거는 사업상 증여로 보겠죠. 그래서 시가에 해당하는 40만 원 과세에 포함이 될 거고요. 6월 27일 날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 자, 위약금이란 거는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가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 과표에 포함할 금액은 840만 원. 이 두 가지만 들어가더라. 자, 79번에 보면 일반과세자인 주 용산의 24년 1기 예정.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죠. 거래 내역이다. 이 매입세 공제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 자, 그럼 자료 1번에 보면 법인으로부터 원재료 취득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주체했대요. 그러면 그 90만 원이란 거 매입세 공제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수용중차. 자, 이건 볼 필요도 없죠. 안 되니까. 3번에 영업부 직원 핵시비. 자, 이거는 복리후생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부가세가 12만 원이 있는데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32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했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에도 우리 매입세 공제 되니까 부가세 12만 원 되고요. 4번에 보면 광고 선전비 관련해서 40만 원인데 세금계산서 받았대요. 그러면 얘도 매입세 공제 되니까요. 정답은 142만 원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80번 보면 가산세 옳지 않은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자, 우리 가산세에서는 이 표현 잘 기억하자 그랬죠.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러니까 1기였다면 2월 10일 날 했다면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야.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란 거죠. 자, 그때까지 교부하는 거를 지연교부라고 하죠. 지연교부. 그래서 그 확정 첫 번째 줄 끝에 봐요.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교부라고 하고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합니다. 맞죠? 2번. 예정신고기간에 발급받은, 자, 내가 세금계산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제출했다고 가산세 무나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는 우리 가산세 물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애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하고요. 4번.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겠죠.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그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4년 3월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